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 타는 저 기차, 지하철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핵심 기술, 열차에 두 번째 뇌를 달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만약에 열차가 고장나서 멈춰서기 전에 이거 곧 고장나겠다 하고 미리 알아차서 고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상상만 해도 좋죠. 이게 바로 오늘날 기술이 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 같은 겁니다. 예전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? 왼쪽을 보시면 그냥 한 6개월 썼으니까 부품 갈아야지 이런 식이었어요.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요. 이게 사실 의사가 환자 얼굴도 안 보고 자, 6개월 지났으니까 약 드세요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멀쩡한 부품을 갈아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아픈 곳은 놓치기 일쑤였죠.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처럼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여기가 아프구나 딱 짚어내는 예측 정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. 네, 바로 그 기가 막힌 해답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. 말 그대로 열차에다가 또 하나의 뇌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디지털 트윈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아주 간단해요.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열차를요, 컴퓨터 가상 공간에다가 그냥 똑같이 쌍둥이처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열차에 붙어 있는 수많은 센서들 있잖아요. 뭐 온도라던가 진동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 가상 열차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죠. 그래서 둘이 그냥 완전히 똑같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. 아니, 그러면 현실이랑 가상이 어떻게 그렇게 거울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연결 덕분입니다. 실제 열차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있잖아요. 이 데이터들이 5G 같은 엄청나게 빠른 통신망을 타고 가상 공간에 있는 자기 쌍둥이한테 실시간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완벽한 동기화가 가능한 거죠.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. 디지털 트윈은 차련의 또 다른 주행 시험실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엔지니어들이 굳이 실제 열차를 세운 거나 위험하게 테스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냥 이 가상 시험실 안에서 온갖 상황을 다 만들어 보는 거죠. 뭐 극한의 날씨라던가 갑작스러운 제동이라던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마음껏 돌려보면서 차량의 한계도 시험해보고 문제점도 미리미리 다 찾아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마법 같은 기술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동하는 건지 한번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?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고 일하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6단계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일단 데이터를 막 모아야겠죠. 차량에 달린 수많은 센서에서요. 두 번째,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정교한 가상 모델, 그러니까 쌍둥이를 만듭니다. 세 번째, 이제 현실의 열차랑 가상의 쌍둥이를 실시간으로 딱 연결하고요. 네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하는 거죠. 다섯 번째, 이 분석 결과를 엔지니어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나 그림으로 보여주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으로 가상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. 계속 학습하는 거죠.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실제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. 아까 말씀드린 4단계, 분석하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.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24시간 지켜보다가 갑자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저기 3번 칸 바퀴 베어링 온도가 평소랑 다른데? 아주 미세하게 계속 오르고 있어. 이 추세면 몇 주 뒤에 분명히 문제 생긴다. 이렇게 미리 경고를 날려주는 거죠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런데요,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단순히 고장 수리하는 데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.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.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. 보세요. 디지털 트윈은 그냥 지금 달리고 있는 열차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애초에 열차를 설계하는 단계, 그러니까 종이 위에서 그림을 그릴 때부터 시작됩니다. 그리고 공장에서 조립될 때, 처음으로 선로를 달릴 때, 그리고 정비를 받을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말 그대로 평생 파트너인 셈이죠. 열차의 탄생부터 은퇴까지 전생의 주기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. 그래서 이 대단한 기술이 나한테 좋은 게 뭔데? 우리 같은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
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주 명확합니다. 전문 용어로는 실루엣성, 가용성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. 첫째, 열차가 제 시간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. 둘째, 갑자기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취소됐습니다. 이런 방송 들을 일이 확 줄어들겠죠. 셋째, 수리도 훨씬 빨라지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문제들을 미리 싹 잡아내니까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죠. 바로 이게 디지털 트윈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?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모든 기술이 그렇듯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이번에는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. 데이터, 플랫폼, 그리고 적용 범위. 근데 가장 큰 허들은 이거예요. 각 시스템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,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른 겁니다.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. 이걸 하나로 묶어줄 통합 플랫폼이 없는 거죠. 이건 마치 영어 쓰는 사람, 한국어 쓰는 사람, 프랑스어 쓰는 사람을 한 방에 모아놓고 통역사도 없이 자, 지금부터 회의에서 멋진 결과물 만들어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. 정말 답답하겠죠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데이터는 이미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. 문제는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주방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. 바로 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디지털 트윈은 그냥 데이터를 예쁘게 보여주는 화면 같은 게 아니에요. 스스로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열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말 그대로 두 번째 뇌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열차에 이렇게 디지털 뇌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? 이 기술이 열차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도시 전체, 더 나아가서는 사회 시스템 전체에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? 열차의 뇌를 만든 인류의 다음 도전은 무엇이 될지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